루디브리엄의 양쪽 성 에오스와 헬리오스의 입구는 모두 100층이랬는데 그러면 그 위로 더 솟아있는 것은 뭘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헬리오스를 통해 갈 수 있는 엘린 숲, 그리고 또 하나가 에오스 101층을 통해 갈 수 있는 차원의 균열 파티캐스트입니다. 루디브리엄에 생긴 차원의 균열을 통해 들어온 몬스터 중 하나인 알리샤라를 퇴치해야 되는 파티캐스트죠. 루디 파케가 2005년 봄이고 파풀이 2005년 여름에 출시된 걸 보면은 알리샤라가 파풀라토스보다 먼저 터잡고 살던 올드비죠. 따지고 보면 루디 파케는 사냥에 지친 유저들이 레벨 50까지 손쉽게 레벨업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퀘스트지만 또 다른 차밍 포인트가 있었으니 바로 금이 간 안경입니다. 레벨 50이 되기 전까지 루디 파케를 35번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눈장식 장비이고 얼핏 보면 별 특색 없는 장비 같지만 최상급이 뜰 경우 주스탯 2, 부스탯 2에 체력 20까지 얻을 수 있었던 데다가 무제한 눈장식 장비는 이후 빅뱅 전까지 아예 얻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레벨 50을 넘기지 않도록 자살까지 해가면서 얻는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루디 파케 공략 한번 해볼까요? 몇 레벨부터 입장 가능할까? 레벨은 35 이상 50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되며 파티원 구성에는 무조건 끼워야 되는 직업이 있고요. 넣는 걸 추천하는 직업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원거리 직업군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크사이트를 찍은 도적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무튼 도적 직업군도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헤이스트를 찍은 도적이 필요합니다. 다크사이트 찍은 도적 있잖아요. 근데 뭔 헤이스트야? 시프 있잖아. 헤이스트 마스터가 레벨 50대라고요. 또한 텔레포트를 1 찍은 마법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마법사는 필수적으로 1명, 2명 이상을 끼워서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클레릭은 보스전에서 사망 확률을 줄이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꾸려서 가시면 돼요. 베스트 조합은 해마표도, 힐 마스터 클레릭, 그리고 썬코를 끼운 다음에 나머지 3명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이죠. 루디 파크에서 비주류인 나머지 직업들 중 취사 선택하면 되겠군요. 이제 우리 진짜 루디 파크 공략 한번 해볼까요? 우선 1단계입니다. 우리 풍선이 뭐라고 하는지나 좀 들어보죠. 올라가서 라츠랑 블랙 라츠 잡고 통행증 25개를 모아오라고 합니다. 이 지형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근거리 직업들이 잡아줘야 되는 라츠가 있는 반면에 원거리 직업들이 도와줘야 되는 라츠도 분명히 존재하죠. 만일 내가 실수로 한번 떨어진다거나 해서 다른 파티원들보다 좀 느리게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면서 벽 틈새에 통행증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면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님들 통행증이 24개인데요? 이제를 나면 이제 개싸움 시작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맨 위까지 다 잡았으면 내려와서 대기를 하다가 파티장이 내려오면 각자 파티장에게 표를 뿌려줍니다. 파티장에게 통행증 25개가 모두 모이면 클리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흥팟과 망팟이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죠. 2단계는요 안에 들어가서 상자를 까서 통행증 15개를 모아오는 단계입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맵에 있는 상자 11개 중에 맨 위에서 두 번째로 있는 박스는요 까지는 순간에 현재 맵에 있는 모든 유저를 탑의 함정으로 보내버리는 박스입니다. 근데 만일 파티원 6명이 모두 들어갔다가 박스 잘못 가서 다 딴 데로 가버리면 아까 맵에 있던 상자 11개 중 9개를 놔둔 채로 모두 안에 들어가서 누가 박스 쳤냐 왜 안 알려줬냐 지들끼리 싸우다가 파티가 터져버리겠죠. 그니까 누군가가 자원해서 탑의 함정 맵에 들어가서 상자를 혼자 까고 나오는 동안 나머지 파티원들이 기본 맵 곳곳에 있는 나머지 티켓을 모아오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1단계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클리어하기 직전에 함정에 들어갈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탑의 함정이 좀 맵이 단순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자기가 하겠다고 또 개지랄 난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잘 선정을 해둡니다. 아무튼 뽑힌 사람 한두 명은 먼저 맵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박스를 까고 이제 박스를 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클리어라고 하는군요. FPS 같네. 아무튼 그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손쉽게 티켓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맨 위에서 대기 타다가 파티장이 오면 티켓을 다 넘겨주면 클리어입니다. 자, 3단계입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상자를 까고 나오는 몬스터를 잡고 통행증을 모으면 끝인데요. 근데 이거 모으는 것도 그냥 뇌 비우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나름 공략이랄 게 있어요. 박스를 까면은 한 개당 옥토퍼스가 한 3마리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에어스탑에서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옥토퍼스는 이게 아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시면은 다들 아래로 내려오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박스가 좀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다수기가 없는 2명, 표도 이런 애들은 위로 보냅니다. 위에서 알아서 몬스터 잡게 놔두고 다수기가 있는 인원이 포함된 4명은 내려가면서 박스를 까서 옥토퍼스를 소환한 다음에 어그로를 끌어서 바닥에 전부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뒤지게 펴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또 벽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통행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블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32장을 모아가면 클리어. 4단계입니다.
탑의 암흑으로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고 통행증을 모아와야 됩니다. 보시면은 탑의 암흑으로 향하는 군형은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이 구멍들도 또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 3개는 물리 데미지가 반감되는 섀도우 아이가 각 한 마리씩 등장하고, 아래쪽에 2개에는 마법 데미지가 반감되는 섀도우 아이가 한 칸에는 한 마리, 나머지 한 칸에는 2마리가 소환됩니다. 따라서 법사들이 위쪽 구멍에 들어가고 일반 직업군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몬스터를 상대를 하되, 좀 잡기 버거우면 파티 채팅으로 얼른 도와달라고 해줘야 되고, 내가 쉽게 잡고 나왔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파티원들에게 빠르게 지원을 가줘야 되는, 말 그대로 협동심이 중요한 파티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눈을 감으면 때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페이지의 위협, 궁수의 에로 붐, 불독의 포이즌 미스트, 그리고 건슬링거의 페이크샷, 이런 것들로 디버프를 주게 되면은 몬스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난 그런 스킬이 없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사다리에 몸을 걸치세요. 그러면은 내 캐릭터 위로 그림자가 쓱쓱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5단계입니다. 탑의 위로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필수로 아셔야 될 것, 함부로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뒤집니다. 그리고 도적은 2단계 시작할 때 무조건 헤이스트를 한번 써줄 것,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맵을 살펴보면은 미러볼 같은 포탈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는데, 여기가 마법사랑 도적 직업군들이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발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텔레포트를 찍은 마법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적인데요. 아까 내려가지 말라고 한 데 있죠? 그거 다크사이트 쓰면 되니까 도적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 그 졸라 센 놈들이 각 플랫폼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래서 다크사이트가 필수라는 겁니다. 도적은 이렇게 다크사이트 섞어주면서 중간중간에 박스를 까서 표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킹블록글램은 파워가드나 포이즌 브레스 이런 거 쓰면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통행증을 주네? 이딴 거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머지 포탈들에 들어가서 표를 캐시면 되는데, 이 맵이 엄청 길기 때문에 중복 입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을 남기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헤이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평범하게 박스가 있는 맵 같은데 어째 플랫폼이 좀 좁습니다. 봐봐요. 은근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헤이스트를 쓴 상태로도 저기로 가려면 어디서 점프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헤이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박스 깔라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바닥 밟고 내려가야 됩니다. 난이도는 모르겠고 시간은 일단 3배 이상 걸리게 될걸요? 이러다가 점프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그러니까 단계 시작 전에 무조건 헤이스트 쓰고 가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오래 걸릴 것 같다? 아니면은 중간에 헤이스트가 꺼졌다? 그러면은 내가 몇 번째 포탈로 들어갔는지 파티원들에게 빠르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각 방에서 표 4개씩 총 24개를 모으면 클리어합니다. 자, 6단계입니다. 아까 3단계처럼 뭔가 문제를 내긴 내는데 이거 모르는 맵붕이는 없죠. 133, 221, 333, 123, 111 이거 만국 공통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표기를 해놔가지고 외국놈들도 이거 외우고 다녀요. 이거는 그냥 척수반서로 박스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7단계랑 스무스하게 이어지는데, 먼저 올라간 사람들 중에 원거리 격수가 있다면 맨 위로 올라가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라츠를 공격을 해서 죽여둬야 됩니다. 얘를 잡으면 표가 떨어지고요. 좀 기다리면 표를 통해 박스가 까지면서 바닥 쪽에 롬바드 3마리가 소환됩니다. 얘네가 근데 특수 롬바드라서 블록골렘들도 막번을 해요. 은근히 세니까 클레릭이 힐을 잘 줘야겠죠. 롬바드 3마리 잡고 표 3개 가져가면 클리어입니다. 야, 8단계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제일 뿌리 깊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 아마 파티원들에게 이걸 뒤지게 처먹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이는 9개의 발판 중에 5개의 발판에 올라가서 랜덤한 5자리 수를 맞춰야 됩니다. 한 명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한 명 죽으면 파티장에 올라가면 되거든. 아무튼 간에 애초에 찍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이렇게 이어지는 단순한 경우의 수를 때려박아서 클리어하는 스테이지입니다. 참고로 각 박스는 이동속도 100, 점프력 100에 알맞은 구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헤이스트를 찍은 도적들은 쓸데없이 헤이스트 준다고 나대지 마시고 파티원들은 헤이스트 끄고 하시는 게 덜 답답하고 깔끔합니다. 참고로 번호 계속 맞추다가 16789에 도달을 하면요, 혹시 최악의 상황으로 막 56789 같은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6789,
36789 뭐 이런 것처럼 1번 타자가 한 번 싹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56789 다음에는 다시 2, 3, 4, 5, 6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한다 이거죠. 이런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 유저들 중에 고인물들은 일본에서 개발한 JMS 메소드라는 걸 사용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씨바 뭐 이렇게 하느냐, 뇌병변 왔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어차피 숫자는 랜덤하게 제시가 되니까 상자에 있는 번호는 무시를 까고 번호를 옮길 때 점프를 제일 덜 해도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루트를 짠 결과가 저거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더 개량한 CMS 버전도 있긴 한데 틱톡 강제 매각 사건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서든 중국산이 환영받긴 쉽지 않죠. 근데 뭐 아무튼간에 이런 복잡한 방법을 어떻게 다들 알았겠어요. 외국인도 뉴비 냄새 풀풀 나는 일반 유저들은 다 우리처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만일 경험 많은 외국인 유저 같은데 막 8단계에서 얼탄다? 확률상 한 80% 이상 K 김치 메소드에 적응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련한테는 우리 조상의 얼을 친절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단계입니다. 알리샤를 잡으면 끝이죠. 시작 전에 맵 위쪽에 보이는 블랙 라츠를 원거리 격수가 타격해 죽여서 표를 뱉어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막 원거리 격수가 뭐 죽거나 뭐 표창을 다 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파티 망하는 거예요. 응? 아니 근데 표는 또 어디서 난 거야? 아니 아무튼간 원래는 라츠를 잡으면 표가 떨어지고 7단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표를 통해 박스가 까지면서 알리샤라가 등장을 합니다. 알리샤라의 레벨은 56이고 체력은 125,000, 넉백 데미지는 1500입니다. 졸라 세죠.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처럼 들어오는 데미지도 되게 빡세서 클레릭은 힐만 제대로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알리샤라가 소환하는 몬스터는 거의 다 크로노스 계열이기 때문에 눈 감고 힐만 주고 있으면 클레릭이 잡몹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알리샤르가 암흑 디버프 혹은 봉인 디버프를 거니까 성수 같은 거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패면 언젠간 뒤지고 열쇠를 뱉습니다. 파티장이 먹고 풍선한테 갖다주면 게임 끝. 이거는 너무 유명하긴 한데 이거 아시죠? 알리샤르가 원래는 공격할 때 거꾸로 선 모습이 원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아니고 뿔이고 이게 벨트가 아니고 투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혓바닥 있고 목젖은 위에 있으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란 거죠. 그러면 이 유두는 뭐냐? 유두가 눈이고 이 문양은 눈물까지 나오지만 아무튼 그냥 빛나는 것일 뿐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위쪽에 헤일로가 또 보이죠. 참고로 해외 쪽에서는 이런 컨셉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러스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쪽에 문양을 지우고 보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너무 젖꼭지인데.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이고 맵 곳곳에 있는 상자를 4번 그 정도 쳐서 까면은 이제 물약, 의미 없는 질소 포장 수준인 메소들, 그리고 가끔 망토나 귀걸이 등등이 나옵니다. 망토, 귀걸이 이런 거 하나만 뜨면 장땡이죠. 최악의 경우에도 상행하면 돈 되니까요. 그리고 보너스가 끝나고 퇴장 맵에서 말을 걸면은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은 뭐 각종 물약도 있지만은 역시나 주문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쏠쏠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루디 파크의 차원의 균열을 어떻게 깨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추억하고 제일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파티 퀘스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차원의 균열을 재미있게 느꼈던 이유는 수많은 단계를 통해서 다양한 기믹들을 접하고 그리고 그 단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파티원들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빅뱅전 메이플 스토리를 일종의 아바타가 있는 온라인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컨셉을 잘 지키면서 재미까지 챙겼던 컨텐츠가 바로 첫 번째 동행, 차원의 균열, 여신의 흔적, 그리고 월묘의 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중에서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티 퀘스트는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조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